일본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되면 관리회사를 함께 계약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본 부동산의 관리회사는 부동산 오너나 투자가의 대리로서 부동산 물건의 운영 관리를 실시하는 회사입니다. 주요 업무로는 입주자 모집이나 계약 관리, 임대료, 수금 관리, 건물 설비, 수선 점검, 청소 관리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관리회사 없이 오너가 직접 관리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따로 관리비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비용이 절감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투자자의 경우 부동산을 한두 개 정도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게는 10개에서 수백 개의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관리해야 되는 부동산이 많아지게 되면 입주자의 트러블, 월세 확인, 부동산 유지 보수,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과정이 이 모든 걸 혼자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일본의 부동산은 부동산별로 관리회사가 붙어있기 마련입니다. 그럼 관리회사는 어떤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입주자 모집. 관리회사의 업무 중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입주자 모집입니다. 기존의 세입자가 퇴실하게 되면 새로운 입주자를 구하게 됩니다. 이때 일정 부동산 사이트에 광고를 내거나 오프라인 부동산에 의뢰를 하게 되는데 입주자 모집 전 과정을 관리회사에서 맡아서 해주게 됩니다. 광고비의 경우 월세의 한 개 내지는 2개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해당 부동산과 주변 지역의 입주자를 오래전부터 모집해왔기 때문에 관리회사의 노하우가 있으며 최대한 공실 없이 빠르게 다음 입주자를 구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입주자 모집 순서입니다. 공실 확인. 먼저 공실 상황을 확인합니다. 입주자 모집 전에 집의 청소나 수선이 필요한 경우 확인 후 실시합니다. 시장조사. 집의 입지나 조건에 따라 주변의 시장 정보를 조사합니다. 유사 부동산의 임대료 시세나 인근의 수요 동향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광고를 제작합니다. 집의 특징이나 장점을 부각시켜 광고 전단지와 웹사이트 게시물을 작성합니다. 광고 매체에는 신문 광고나 부동산 정보 사이트, 부동산 중개업자 웹사이트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광고 후 입주 희망자의 문의가 있다면 관리회사에서 대응해줍니다. 입주자가 일정 수입이 있으며 월세를 지불할 능력이 있는지 확인도 합니다. 이때 보증인 등을 요구하고 직장이나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도 관리회사에서 대행합니다. 필요에 따라 입주 신청서나 입주 보증금의 수령도 맡아서 해줍니다. 계약 체결. 입주자와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입주자의 서명을 취득합니다. 계약서에는 임대료와 보증금, 사례금, 퇴거 시 조건 등이 포함됩니다. 이상이 관리회사가 입주자 모집을 하는 순서와 과정이 되겠습니다. 입주자 모집은 물건의 임대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중요한 업무입니다. 임대시장의 수요 동향과 입주자와의 협상, 계약서 작성 등 오너가 직접 하는 것보다 관리회사의 노하우를 빌려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계약서 작성. 세입자가 입주할 시점에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계약서에는 임대료와 보증금, 사례금, 퇴거 시 조건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법률 및 업계 표준에 근거한 조항을 포함하여 입주자와 소유자의 관리 의무를 명확히 합니다. 세입자의 계약 내용 확인. 입주자와의 계약 내용에 대해 입주자와 상세하게 확인합니다. 임대료 지불 방법과 지불 기간, 보증금 및 사례금 반환 조건, 정기적인 청소 및 유지 보수 의무, 건물 내 금지 사항 등 입주자에게 이해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관리회사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계약 갱신 관리.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계약 갱신 여부를 확인합니다. 입주자와의 협의 후 계약 갱신을 실시할지 새로운 입주자를 모집할지 결정합니다. 이 과정 역시 관리회사에서 입주자에게 연락 후 대응하게 됩니다. 퇴거 절차 관리. 입주자 퇴거 시 퇴거 절차를 밟습니다. 퇴거에 수반되는 보증금이나 사례금의 반환, 수선 비용의 청구, 물건의 클리닝이나 수선 등 수속이 필요한 업무 역시 관리회사에서 실시합니다. 간혹 세입자와의 트러블로 인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관리회사와 계약 후 세입자와 오너와의 트러블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이 관리회사에서 맡고 있는 계약서에 대한 업무 내용입니다. 임대료의 수금 관리. 임대료의 수금 관리는 입주자로부터 임대료나 공익비의 수금을 실시해 지불 상황을 관리하는 업무입니다. 관리회사에서는 입주자와 계약서에 기재된 월세 지불 조건을 확인합니다. 임대료와 관리비 지불, 지불 기한, 지불 방법 등이 포함됩니다. 임대료 지불 기한이 다가오면 입주자에게 임대료 청구서를 작성합니다. 청구서에는 지불 금액과 기한 등이 기재됩니다. 입주자로부터의 임대료나 관리비의 수금을 실시합니다. 수금 방법은 계좌이체나 현금 수취 등 세입자의 요구에 따른 방법을 선택합니다. 입주자가 임대료를 지원했을 경우에는 재촉이나 체납 처리도 실시합니다. 이상이 임대료 수금 관리에 대한 관리회사의 업무 내용이었습니다. 건물 설비의 수선 점검. 건물 설비의 수선 점검은 정기적인 점검이나 유지 보수를 실시하고 하자가 있으면 수리를 하는 업무입니다. 점검 항목에는 전기 설비, 급 배수 설비, 에어컨 난방 설비, 방범 설비, 소화 설비 등이 포함됩니다.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수리나 계획을 세웁니다.
점검에서 불량이 발견된 경우나 입주자의 수선 의뢰가 있을 경우에는 수리나 개선 작업을 실시합니다. 공사에 들어가는 예산을 책정하고 필요하다면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긴급 대응에도 관리회사의 업무가 포함됩니다. 누수나 화재 등 긴급 사태에 대해서는 24시간 체제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집의 리노베이션이나 인테리어 변경 계획도 관리회사의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가치 향상이나 수요에 따른 리노베이션 계획 등을 세워 수요에 맞는 대응을 하기도 합니다. 건물 외장 및 인테리어 개수, 설비, 교환 등이 포함됩니다. 이런 설비나 리노베이션에 들어가는 예산 관리하는 업무도 포함됩니다. 수선이나 개수에 필요한 비용이나 정기점검 비용을 관리하고 적절한 예산을 확보합니다. 이상이 관리회사에서 맡고 있는 건물 설비의 수선 점검 내용이었습니다. 청소 관리, 마지막으로 청소 관리 업무가 있습니다. 부동산 내외의 청소나 공용부의 관리를 실시하는 업무입니다. 정기적인 청소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관리회사가 맡고 있는 부동산의 수선비와 관리비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만 대부분의 부동산의 경우 청소와 쓰레기 등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청소 항목에는 복도 및 계단 청소, 현관, 주차장, 엘리베이터, 공용관리실, 공용화장실, 쓰레기 수거장 등이 포함됩니다. 청소 직원을 고용하거나 외주로 청소 작업을 실시합니다. 이상이 일본 부동산 관리회사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